네, 유튜브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평생 교육을 왜 하는가? 평생 동안 왜 배워야 되는가? 대충 알면서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 설명이 또 필요하죠. 우리는 평생교육이란 뭐 법이 나오고 평생교육법 이전에 사회교육법이 있었죠. 그런 사회교육 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제도화 즉 법이 나오기 전에는 평생교육 하지 않았느냐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마을 단위에서, 뭐, 우리 서당이라든가, 향교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제 서당교육 뭐, 생활교육이잖아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그래,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또 역사적 그 트렌드를 가지고, 한번, 그 평생교육의 어떤 중요성, 그 필요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한번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인류 역사가 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유목 생활은 이제 때가 모여서 먹을 곳을 찾아서 이렇게 유목 그런 자처럼 것은 그 이동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이 개념이 변한다 이거죠. 시간적인 개념이 여름에는 여기 갔다가 가을에는 저기 갔다가 이 공간이 변하고 시간이 이제 변한다. 시간과 공간의 이제 변화가 오면서 이동해 사는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삶인데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지향하는 개념이 그래서 유목 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계를 위한 거잖아요. 생계. 먹고 사는 문제. 뭐 크게 따지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소위 이제 이동해 다닌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우리 대면 관계, 집단주의, 또 힘이 중요한 그 남성주의 뭐 이런 어떤 생활을 하다가 뭐 지금에는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우리 사회 체제는 개인주의로 가고 있죠. 그럼 개인주의로 가는 이유가 뭐냐? 어떤 인간의 행복의 추구의 하나의 방법이란 집단주의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별 재미가 없고 여 다치받고 저 다치받고 뭐 여 지시받고 여 지시받고 과거에는 어른들의 경험이 소중하니까 다른 정보를 취할 데가 없으니까 어른을 통해서 윗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사는 방법도 거기서 알아낼 수밖에 없으니까 어른 중심 나이 든 사람 중심 체계의 어떤 그 사회 체계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생활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거기서 어른들을 통해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이제 소량으로 이제 변했죠. 그래서 얻어내는 방법이 뭐 폰을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뭐 이 이제 소스가 엄청 루트가 엄청나게 각종 그 데이터 지식 또 사례 이런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너무 많아지니까 공동체의 어떤 개념이 흐려지고 이제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게 사회의 관계 속에서의 속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그 개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행복하고 개인주의하고 바로 함수 관계에서 같이 소위 정의 함수 관계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 살던 그 집단주의 사회가 대표적인 것이 60년대 뭐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농경 사회로 봤을 때 그때 어른들과 3대가 할아버지, 부모, 또 자식 이런 3대가 한꺼번에 한 가정에서 살던 시대의 행복 수준과 지금의 행복 수준을 따진다면 과연 그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행복은 이제 주관적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가 더 행복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 정도 된다. 법원 통계에 의하면. 그럼 과연 60년대 우리가 그렇게 자살하느냐? 자살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불행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 그런 어떤 그 데이터만 봐도 그렇고 또 각종 그 대표적인 가정 파괴 현상. 살다가 헤어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헤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봐도 이 경제적인 측면 또 가족 사이즈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행복의 어떤 그 기준 이런 것들은 한 기준만 따지기가 힘들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여튼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가는 게 행복한가?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닌가 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그 어려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동체를 복원하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인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그걸 생활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평생교육은 개인주의화, 집단주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게 평생교육입니다. 개인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집단주의, 공동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개인주의를 잘 추구하는 나라일수록 공동체가 잘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에 근거한 개인주의지 진정한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는 의식을 가지면서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서비스, 말하자면 자원봉사 같은 경우죠. 그런 봉사를 통해서 나의 사무의 가치,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개인주의인데 우리는 가족 단위가 큰 단위에서 핵가족 작은 단위로 가고 개인 혼자서 컴퓨터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 마치 개인주의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강점과 장점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개인주의로 갈수록 우리는 불행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진정한 개인주의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겁니다. 사회 트렌드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진정한 개인주의가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이 개인주의는 잘못 오해가 돼서 다른 사람의 관계 또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그 정보 또는 지식 이런 교류의 어떤 방법 내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루트 네트워크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기주의 속성이 개인주의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그게 원활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개인주의와 잘못된 개인주의에 대한 판단과 이해로 인해서 우리는 이걸 고쳐야 된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소위 이제 평생 교육을 통해서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이 평생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왜? 평생 교육에 가야 할 방향과 이념과 목적은 각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자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사무의 구조는 사회 속에서 알아내야 되겠죠. 사회의 트렌드 변화 과정을 알아야 되고 사회 트렌드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이 개인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하고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런 평생 학습 또 평생 교육을 통해서 그걸 수혈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번 시간에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얘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